여러분,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고구려랑 신라 건국 신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주몽은 알에서 깨어났고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텐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두 나라가 완전히 별개의 나라, 그리고 완전히 별개의 핏줄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한반도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영토 다투고 싸우던 이질적인 국가로 전제하고 역사를 배우니까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 라이벌 기업. 그러니까 막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가 알고 보니 같은 어머니를 둔 친형제였다면요? 와, 그거 진짜 전 세계가 뒤집어질 스캔들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두 사람이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단일 글로벌 가족 기업에 각기 다른 지사를 운영하려고 파견된 거다. 이런 비밀 문건이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경제학 교과서부터 경영학까지 전부 새로 써야 할 판이겠네요. 제 말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뤄볼 자료가 딱 이런 엄청난 충격을 우리 고대사에 던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라는 두 국가를 대상으로 말이죠. 네.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유튜브 채널 눈이 멀었다의 고문원 분석 영상인데요. 기존 주류 사학계를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삼국유사랑 삼국사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고구려 주몽의 어머니, 그리고 신라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사실은 대륙에서 온 동일 인물이었다. 와, 동일 인물이요? 네, 그래서 고구려랑 신라가 한반도의 작은 별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대륙 천재 왕실의 핏줄을 공유한 한 형제 국가였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탐구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점은 좀 명확히 안내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하죠. 이 자료의 주장은 현재 우리 주류 사학계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이 주장이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네, 제공된 자료가 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런 거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해석의 관점 자체를 객관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고리부터 가볼게요. 주몽과 혁거세가 형제였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자료를 보면 그 출발점을 이련수님이 쓴 삼국유사 원문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 고구려 파트를 보면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왔다는 대목이 있죠. 맞아요.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흘승골성의 도읍을 정해서 북부여를 세웠다, 이 기록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그냥 뭐 신화적인 묘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주류 사학계에서도 뭐 부역의 전통을 이었다 정도로 보는데 이 자료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고구려의 원왕조가 바로 대륙을 지배하던 북부여였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저 거대한 대륙 왕조에 있다는 걸 대놓고 선언한 거다. 네,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걸 박아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가 흥분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사소라는 여성이죠. 네, 사소.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선도산 성모, 그러니까 혁거세를 낳은 어머니가 본래 대륙에 제시려고 이름이 사소라고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제실녀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귀족 집안 딸이 아니거든요. 제실녀가 황실의 여인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황제, 즉 천재의 직계 혈통을 이은 여인이라는 뜻인데 자료가 이 지점을 아주 강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대륙 황실의 여인이 해동으로 와서 혁거세를 낳았다면 신라 건국이 그냥 토착 세력이 자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륙 천재 왕실의 혈통이 직접 확장된 거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와, 제실녀라는 백그라운드가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고구려 주몽이랑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자료가 다시 삼국유사를 펼치는데 우리가 주몽의 어머니로 너무 잘 아는 분이 있죠? 유화 부인이요. 하백의 딸이고 천재 해모수랑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국유사의 다른 편을 보면 이 유화 부인을 사소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사소다. 그리고 혁거세 어머니 선도성모도 사소다. 그렇죠. 그럼 결국 유화 부인 콜 선도성모 이분들이 동일 인물이고 그게 바로 대륙 제실녀 사소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연결이죠. 아버지는 다를지언정
두 나라 건국시조가 사소라는 한 어머니를 둔 형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숨겨진 비사도 아니고 그냥 정사로 인정받는 삼국유사 텍스트를 교차 연결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 텍스트를 인난 그대로 연결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근데요,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텐데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신라가 세워진 곳은 한반도 저기 동남쪽 끝이잖아요. 고구려는 북쪽 만주 쪽이고 건국 시기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시공간적 갭이 꽤 있죠. 네, 한 명의 여성이 저기 대륙에서 만주를 거쳐서 경주까지 내려가면서 아들들을 낳았다.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주류사학계나 신화학자들이 딱 그런 이유로 이 기록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보는데요? 사소라는 이름 자체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당시 여러 부족이 공유하던 어떤 위대한 어머니, 즉 신화적 원형이거나 공통된 치호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은유적인 상징으로 보는 거군요. 네, 부역의 우이민들이 남쪽으로 오면서 자기들 신화를 더 씌운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오늘 분석하는 자료는 그런 은유적 해석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요? 그럼 진짜 실제 혈통의 기록으로 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뭔가 추가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자료가 아주 재미있는 외부 기록 하나를 교차 검증 도구로 가져옵니다. 바로 송나라 기록이죠. 아, 그 삼국사기 쓴 김부식 일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김부식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그곳 학사 왕보라는 인물이 어떤 여신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대목 봤어요. 막 이 여신상이 귀국의 신이다. 대륙제실의 여인이 진안으로 건너가 아들을 낳아 세동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 기록이 핵심 방증이라고 주장해요. 와, 대륙 한복판에서 송나라 지식인이 한반도 사신한테 그걸 확인시켜 준 거네요. 그렇죠. 만약 사소나 산도상모가 그냥 한반도 토착민들이 만든 뜬구름 잡는 은유였다면 어떻게 바다 건너 송나라 지식인이 그녀를 대륙 제실녀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신상까지 모셔놓고 말이죠. 네, 이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대륙과 해동을 아우르는 명확한 역사적 실체였다는 걸 외부 기록이 입증한다는 논리죠. 듣고 보니까 논리가 꽤 치밀한데요. 신화를 역사적 실체로 딱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좀 의아했던 건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명백한 연결고리들이 사료에 버젓이 남아있다면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완전히 쪼개서 배웠을까요? 고구려 따로 신라 따로요. 네, 고구려는 유화부인 고유신화로, 신라는 그냥 땅의 여신 선도성모로 전혀 다른 이름표를 달고 단절시켜서 가르치잖아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가 주류사학계를 향해 날리는 가장 뼈아픈 타격점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비유죠? 거대한 숲이 있는데 땅속을 보면 나무 뿌리들이 하나로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상에 드러난 나무통만 보고 이건 소나무, 저건 잣나무 이러면서 전혀 다른 종으로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 뿌리가 연결됐다는 증거가 흙 속에 있는데도 애써 덮어버린다는 거군요. 네, 흙을 덮어버리는 거죠. 와, 이거 약간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막 분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재요? 네, 원래는 숲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 가지를 치고 뿌리를 싹둑 잘라서 아주 작은 화분 여러 개에 나눠 심어 놓은 느낌이랄까요?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자료가 비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류 사학계가 이 동일한 기록을 고의로 외면하고 파편화시켰다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료의 시각에서는 이걸 이른바 반도사관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라는 좁은 영토 안에만 가두려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아, 식민사학의 잔재 같은 거군요. 네. 만약 삼국이 대륙 천재 왕실이라는 단일 혈통을 공유한 한 뿌리라는 걸 인정하면 그동안 한반도 내부의 작은 부족국가 연맹체로 설명해온 기존 역사 체계가 전부 무너지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막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격차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질문했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의 고대 국가들은 좁은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반도사관을 저도 모르게 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이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자료의 주장대로라면 지도를 쫙 펴놓고 무대를 대륙 동북부 전체로 넓혀서 봐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공간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자료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진짜 빅픽처가 나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의 형제다 이런 족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각기 다른 뿌리를 가진 한반도 내에 찌그러진 국가들이 아니게 됩니다. 와, 거대한 한 왕조의 분파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역의 천재 왕실이 세운 거대한 대륙 왕조의 분파들이고 대륙 동북부를 무대로 활약하던 역사적 주도 세력이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막 역사의 스케일이 확 팽창하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죠. 네. 우리가 옛날 외세 침략받고 반도에 갇혀서 방어만 한 약소국이 아니라 거대 대륙 왕조의 핏줄이었다. 이 내러티브가 진짜 강렬하네요. 그래서 자료 제공자가 역사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이면에 잘려나간 거대한 뿌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깔려 있던 거군요. 네, 그게 바로 대륙 사관이 가진 엄청난 흡인력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휩쓸리기보다는 이 자료가 텍스트를 재조립하는 그 논리적 방식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똑같은 삼국유사를 놓고도 한쪽은 신화적 은유로 읽고 다른 한쪽은 구체적 혈통과 대륙의 기록으로 읽어낸 거니까요. 네, 그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심층 탐구를 좀 정리해보자면요. 네. 삼국유사 속 사소라는 인물을 연결고리로 해서 주몽과 혁거세가 형제였을 가능성, 그리고 삼국을 대륙의 거대 단일 왕주 분파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주류사학기의 반도사관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논리도 함께 짚어봤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마 학창 시절부터 완전 절대 진리라고 믿고 달달 외워왔던 교과서 속 역사가 훅 뒤집히는 기분이셨을 텐데요.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슴이 막 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저도 오늘 이거 파헤쳐 보면서 느낀 게 지식이란 게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할 때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세상을 넓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굴려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자료를 보면 고대 국가와 핏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국경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막 대륙과 반도를 넘나들었죠.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가 지도 위에 아주 명확하게 그어놓은 이 국경이라는 선, 그리고 민족이라는 고정된 잣대로 수천 년 전 고대사를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 아닐까요? 아, 진짜 예리하네요. 어쩌면 고대인들이 가졌던 국가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닫힌 국경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가 만든 그 좁은 분재 화분을 깨버려야 진짜 숲이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아주 신선한 질문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걸 뒤집어 보는 것, 그게 진짜 탐구의 재미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